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세계대전에 대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다섯 번째 단원인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학습 목표를 읽고 다 같이 오늘 배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학습 목표 큰 소리로 전부 다 읽어 주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았어요. 미국은 어떤 정책을 취했죠? 네, 민서. 뉴딜 정책을 취했다고요? 네, 민서가 말해준 것처럼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영국은 어떤 정책을 취했죠? 네, 경민이가 영국이랑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했어요 라고 말해줬네요. 네, 경민이가 말한 것처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각자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하면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의 제목을 전체주의의 등장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주의가 등장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세계적인 위기, 맞아요.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첫 번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탈리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탈리아는 어떤 국가였죠? 네, 맞아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죠. 근데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맞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지만 여러 가지의 이득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있었다고 적혀있죠? 네, 서연이. 실업자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도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입니다.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과격한 주장을 하는데 이 무솔리니의 주장을 바로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무솔리니를 따르는 사람들은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무솔리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토대로 모여서 우리들의 주장을 한번 더 펼쳐보자 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로 갑자기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로마 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진군을 하면서 이탈리아는 파시스트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개인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공황의 위기를 개인보다는 국가 전체를 강조하는 파시즘으로 극복한 이탈리아를 배워봤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어요. 독일은 어떤 특징이 있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네, 회원님. 아, 배상금을 많이 받았다고요? 맞아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많은 배상금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네, 위지. 맞아요. 독일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들을 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물가가 폭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은 이때 독일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하나의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독일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우리 독일이 전쟁에서 졌던 건 저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게 됩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와 똑같이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치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치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공황이 커지면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권들은 집권을 못하게 하는 독재를 하게 되면서 독일의 나치즘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독일의 나치즘까지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웃인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똑같이 대공황의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일본은 앞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맞아요. 전쟁. 앞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죠? 한번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성민이. 청일 전쟁이 있었다고요? 또, 동욱이. 러일 전쟁이 있었다고요? 네, 성민이랑 동욱이가 말해준 것처럼 일본은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들을 전쟁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일본은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가 경제적 위기를 전쟁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일본은 중국의 만주 지역을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군인들이 일으키고 이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로 인해서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로 인해 일본 정권이 뒤집히게 돼요. 일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일본에서도 새롭게 이제는 정당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군대를 통해서 정치를 할 거야. 네, 군국주의가 일본에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각각의 국가들에서 극단적인 독재적인 사상이 등장한 것을 배워보았어요. 그러면 각 국가의 사정이 조금씩 달라서 용어도 다르지만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의 용어를 한번 묶어볼게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바로 전체주의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는 국가나 아니면 군대, 국가 전체의 의무나 번영을 강조하는 것을 바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대공황 이후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강조하면서 대공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인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전개 과정을 배웠으면 이거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표현해 보면 좀 더 지역별로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서 일들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역사 지도를 제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역사 지도 제작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전개 과정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선생님이 자료 2번에 모든 활동지를 모둠별로 다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1모둠부터 5모둠까지 5모둠 있죠? 5모둠 모두 모둠 활동지를 통해서 다 같이 역사 지도를 한번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활동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우선 모둠별로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둠이 제작한 지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활동지의 지도의 특징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둠별로 띵컵의 보드에 모둠별로 작성한 지도를 올리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둠별 발표를 다 듣고 모둠별로 과제 2번을 다 같이 한번 해결하면서 모둠별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도 제작하는 시간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부도와 교과서와 그리고 교과서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한번 지도를 모둠별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시간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모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선생님 지도가 뭐죠? 네,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이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은 일본도 다를 거고 독일도 다를 거고 연합국의 입장도 다를 거예요. 이 부분 중에서 3모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번 정해서 모둠별로 지도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한번 1모둠부터 5모둠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던 사례를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례 첫 번째 우리 1모둠의 지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모둠은 바로 선생님 1모둠은 바로 독일의 해방 과정에 대한 주제로 지도를 제작을 해보았어요. 1모둠은 아마 독일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그 지도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모둠의 지도는 바로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에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는지 이 부분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모둠과 2모둠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과제 2번 질문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 5분 주도록 할게요. 모둠별로 다른 모둠이 발표했던 지도의 특징을 보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모둠의 지도에 남겨준 띵컵의 선생님 댓글을 보니까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1모둠의 지도에 3모둠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뭐라고 남겼냐? 독일이 왜 소련을 침공을 했을까? 이렇게 지금 댓글을 남겨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면 독일은
이래서 독일은 바로 원래는 소련과 무엇을 맺었었죠? 네,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죠. 다 잘 말해줬는데 사실은 독일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던 국가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언젠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위협 때문에 소련을 공격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산모등은 지도를 통해 독일이 왜 굳이 전쟁을 했을까라는 역사 지도의 시공간적 맥락을 잘 파악해 주었어요. 네, 그 다음에 산모듬의 질문까지 들어볼게요. 산모듬은 바로 일본이 왜 미국을 왜 진주만을 공습했을까? 이것도 선생님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자면 일본은 당시에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죠? 네, 혜원이 맞아요. 일본은 미국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안 팔았다고 했죠. 네, 일본은 여러 가지 자원적 상황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저 멀리 떨어진 하와이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혜원이네 모두도 역사 지도의 맥락적인 부분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어서 바로 지금 이어서 우리 잠깐 오늘 블록 타임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역사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면 잠깐 10분 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우리 지금까지 전체주의의 등장과 역사지도 제작을 통해서 학습 목표 1번과 2번을 달성해 보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전쟁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글들을 읽고 우리 학습 목표 3번 전쟁의 참상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번 생각해보는 글쓰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순서를 안내해주도록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모둠활동 자료 3번 모둠활동지를 볼게요. 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2차 세계대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네, 활동 순서는 먼저 자료를 모둠별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둠별로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글도 있지만 어떤 글을 처음 보죠? 네, 민석. 괴베스를 처음 본다고요? 네, 괴베스는 히틀러의 밑에서 일하던 선전부장이어서 무엇인가를 홍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괴베스가 어떤 부분을 선전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지 연설문의 특징을 통해서 이 부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는 안내의 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안내 일기 다 읽어보았을 거예요. 안내는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일기는 어떤 글인지 한번 저자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 한번 읽어서 글쓰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원작인 소설을 얘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역사적 사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만든 글을 소설이라고 하죠. 작가의 의도와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한번 다 자료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채점 기준 선생님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 우리 5가지 역사적 사실에 부합을 하는가, 시대적 사항을 적절하게 표현했는가, 그리고 매체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가와 나를 잘 활용하는가, 그리고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와 서술어의 논리성이 적절한가 이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글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글쓰기 시간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